아침에 쓰고 밤에 낭독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의 일상 글의 주인공 박철우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초복이었습니다. 어쩐지 오늘 낮이 걷는데 초복인 걸 잊고 날씨가 진짜 너무 덥다 연신 입에서 남발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보니까 초복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딱 초복 되는 날에 그렇게 막 무더워질 수가 있는지 참 자연은 신비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쓴 글을 읽어드리기 위해 자리에 앉았고요. 오늘은 반대편에 서 있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한 편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음, 어떤 생각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생각이 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전에 좀 어렸을 때에는 그게 잘못된 생각인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다른 생각이더라.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글을 한 편 준비했으니까요. 저희는 낭독 뒤에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홀로 반대편에 있는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가? 반대는 두렵다. 반대가 된다는 것은 이유 없이 손가락질 받는 일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경고문과도 같으며, 진정으로 반대가 되기 위해선 그 경고문을 담담하게 읽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주 외롭고 자주 공허하다. 내 편이 없다. 억울한 일로 된통당하고 왔을 때 복수는 못해주더라도 그 인간 욕 정도는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그조차도 없다. 있긴 있겠지. 듬성듬성. 반면에 건너편 사정은 다르다. 득실득실하다. 외로우면 자기네 쪽으로 건너오라고 내내 손짓한다. 젊은 날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정반대의 목소리에 앞장서 힘을 싣기도 하는데, 이게 다 외로워서 그런 거다. 철학서를 좋아한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마다 자주 꺼내 읽는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가졌느냐고 묻는다. 신념이라는 단어를 처음 곱씹어본 고등학생 시절, 나는 많이 설렜었다.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같은 생각만 했고, 그들과 반대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스칠 때마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뭔가 적잖이 잘못되었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자기가 믿는 대로 학생이 믿고 따르길 바랬고, 반대는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 중에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난 그게 참 이상했다. 그때 책에서 신념이라는 단어를 읽게 된 거다. 아찔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드디어 누군가 말해준 것이다. 내 편이 생겼다는 의미겠다. 당시엔 반항이라 써놓고 신념이라고 읽었는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대학 입시를 치르는 때 안전하게 성적보다 낮은 대학교 한두 개만 쓰자고 하셨다. 그리고 웬만하면 대학을 높이고 학과는 아무 때나 가라는 거다. 짐작했겠지만 나는 선생님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 선생님 생각이 틀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조차 객기 부리지 말라며 만류했다. 내 진심을 알아준 건 책 속의 한 줄뿐이었다. 그렇다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상향 지원한 서류가 다 떨어지고 20살이 되는 해 원치 않은 공부를 1년 더 하게 될까봐 무서웠고 불안했다. 뒤늦게 밑밥이라도 하나 던져 놓았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해 겨울, 내가 인생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운을 끌어다 쓴 것 같았다. 상향 지원했던 대학으로부터 모조리 합격증을 받아낼 수 있었다. 아마 난 그때부터 의심이 많아진 것 같다. 남들이 다 맞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다. 순전히 운이었다. 상향 지원했던 대학에 죄다 붙은 건 하늘이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마치 그게 내가 이뤄낸 기적이나 되는 양 신념이라는 단어 하나 믿고 반대편에 계속 서 있으려고만 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합격은 운이었다고 믿음이 더 확실해졌다. 전공학과를 선택하고 나서도 영 흥미가 없어 학교 밖에서 창업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시도했지만 다 잘 안 됐다.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라도 할라치면 가족과 친구들이 만류하고 나섰다.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다. 대학 입시처럼 말이다. 하지만 보란듯이 실패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원망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반대가 끌린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다. 두려움은 마음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단단한 대지를 밟고 서 있어도 중력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긴다.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두려움도 마찬가지.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나랏밥 먹는다지만 그 사람조차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늘에 닿기 위해 크게 한번 뛰기라도 한다면 중력과 두려움은 더 세게 당신의 발목을 잡아당길 것이다. 반대편에 서는 것은 제자리 점프로 하늘에 가닿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높이 뛰어도 하늘에 닿을 수 없다. 명백하다. 다만 지금보다 더 높이 뛰고 싶은 인간의 소망일 뿐이다. 그래서 뛰는 거다. 제자리 뛰는 동안에만 중력과 두려움을 잠시 동안이라도 잊을 수 있다. 혼자 뛰면 외롭다. 하지만 땅에 발붙인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어도 외롭다. 인간은 어차피 외로운 존재다. 그러니 뛰고 싶으면 마음껏 뛰어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 되고 이번 생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도 이뤄야 된다. 물론 중력과 두려움은 항상 우리 발밑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그냥 다 잊고 아이가 되는 거다. 폴짝폴짝 뛸 때 아이들은 그렇게 해맑을 수 없다. 중력 거스르는 재미를 아는 거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두려운 마음 거스르는 재미는 왜 모르는 걸까? 중력과 두려움은 같은 건데. 네, 낭독 잘 들으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홀로 반대편에 서 있는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쪽수가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반대편이라고 하면 뭐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직업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공대잖아요. 다들 이제 취업 루트가 공장이라든지 뭐 어디 연구실쯤 되고요. 아니면 석사를 하든지 박사를 해서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때부터 글과 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글과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자 했는데 150명의 동기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진로를 선택한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반대편에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들한테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좀 많이 외로움도 느꼈고 좀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4학년 때 어떤 취업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와중에 저는 그 무리 안에서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걸 여실히 체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편에도 누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제가 건물을 바꿔서 막 국어 국문학과 있는 이런 건물로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로를 선택할 때 남들과 좀 반대로 많이 진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많이 두려웠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네. 그런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 담담하죠. 한 번씩 프로젝트로 움직이는 일을 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같이 뭔가 일을 해서 시너지를 내고 그 시너지에서 사람한테서 오는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일이 좀 잘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느껴보고 싶은데 저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좀 속상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겉보기에나 그렇게 보이지 안에는 다 계급이 존재하고 결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니까 혼자 글이나 좀 열심히 써줬으면 좋겠다 조용히 하고 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중력을 같이 비유를 했죠. 네. 두려움과 중력을 비유를 했는데 항상 저희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없애고 싶어도 없어지지 않고요. 항상 저희는 사는 동안 두려움과 중력은 영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두려움을 느낀다. 네, 여러분만 두려운 거 아니고 저도 두렵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두렵고요. 전부 다 각자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티를 내거나 밖으로 드러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동안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제가 해야 되는 온전한 목적이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고 생각할 수 있는 글의 주제를 읽고 전달한다는 거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밖으로 티가 안 날 뿐이죠.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일을 하시거나 할 때 반대편에 서게 된다면 정말 많이 힘들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너의 길이 틀리지 않았고 이제는 너의 길이 부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종의 희열감도 좀 느껴질 거고요. 네, 내가 좀 잘 살아온 것 같고 내가 판단을 잘한 것 같아서 기쁜 날들도 분명히 저는 찾아온다고 봅니다. 물론 그거 한번 지나고 나면 또 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루틴이잖아요. 이건 다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는 거고요. 다시 좋은 날이 오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 잠시 서 있다고 해서 내가 남들과 다른 진로를 선택했다고 해서 조금 많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그 두려움과 내 외로움 꾹 참고 이겨내시길 응원드리면서 초복의 7월 16일에 저는 이만 낭독을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올해 무더위 잘 넘기시고요. 꼭 건강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의 주인공 박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